천리장성.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뒤 고려는 북쪽 국경선을 따라 돌로 만든 성을 쌓았단다. 압록강의 서쪽 끝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부터 지금의 한경남도 영흥의 도련포까지 쌓았는데 총 길이가 1000리쯤 된다고 해서 천리장성이라고 해. 성의 높이와 두께는 각각 25자였단다. 이 천리장성은 1033년부터 1044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완성했어. 중국의 만리장성이 북방 민족의 공격을 막기 위한 성이었던 것처럼 고려의 천리장성도 여진이나 거란 같은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이란다. 처음부터 새로 쌓은 것이 아니라 주요 요새지마다 이미 있던 성과 성들을 서로 이어서 완성했어. 현재 북한에는 천리장성의 유적이 군데군데 남아있지. 그 후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략하지 않았어. 고려는 몽골이 침입해 올 때까지 약 20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단다. 서희와 관감사는 거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걸출한 영웅이었어. 그렇지만 두 영웅이 거둔 승리 뒤에는 이름 없는 병사들과 백성들의 피와 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지. 윤관과 동북 구성.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지 약 100년 뒤인 1104년 고려는 여진 정벌에 나섰어. 여진은 두만강과 함경도 일대를 차지하고서 나날이 강성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꺾어놓을 필요가 있었거든. 그러나 1차 공격은 실패했어. 총사령관 윤관은 기병이 중심인 여진을 이기려면 고려도 강한 기병을 길러야 한다면서 별무반이라는 특별부대를 만들자고 건의했어. 별무반은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승려들 부대인 항마군으로 이루어졌지. 3년 뒤 17만 명의 육군과 수군 2600명을 동원한 2차 공격이 시작되었어. 윤관은 천리장성을 넘어 두만강을 향해 북진하면서 한경도의 주요 지점 9군데에 성을 쌓았어. 그리고 남쪽의 주민들을 옮겨 살게 했단다. 이를 동북구성이라고 해. 고려사에는 구성을 함주, 영주, 웅주, 복주, 길주, 동태진, 숭령진, 진양진, 공험진 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구성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아직 모른단다. 그러나 동북구성은 강동 육주처럼 고려의 영토가 되지 못했어. 동북구성은 여진 지역 깊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진의 계속된 공격 앞에서 버티기가 어려웠거든. 결국 동북구성은 여진의 손에 도로 넘어가고 말았단다. 살 곳을 잃은 여진이 조공을 바치겠다고 간청하여 돌려주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유지할 수가 없어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어. 그 후 여진은 날로 강성해져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금이라고 했단다. 고려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금과 국교를 맺었어. 여진 동경, 여진에서 만든 청동거울이란다. 여진 글자 28자가 새겨져 있어.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려와 여진이 교류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물이야. 청동거울의 크기는 지름이 15.7cm란다. 은박이 말등자. 말을 탈 때 발을 디디는 것을 말등자라고 해. 사진은 11세기의 것으로 자강도 희천시 서문동에서 발견되었어. 국제무역항 벽난도와 코리아. 세우나 서양인들은 우리나라를 왜 코리아라고 부르는 줄 아니? 코리아는 고려에서 나온 말 아닌가? 맞아. 네 말대로 코리아라는 이름은 고려에서 나왔어. 고려 때 우리나라를 다녀간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알려진 이름이란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나라까지 찾아왔었어? 그렇단다. 고려는 외국과 무역을 매우 활발하게 했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멀리 아라비아에서까지 상인들이 다녀갔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코리아란 이름으로 알려진 데는 다른 얘기도 있어. 중국 원나라에서 왔던 서양 선교사 중에 루브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 편지를 쓰면서 압록강 너머에 카올레라는 나라가 있다고 했단다. 카올레가 코레가 코리아로 변했다고 해. 아무튼 코리아라는 이름이 고려에서 나온 것만큼은 분명해. 오늘은 코리아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밑바탕이 된 고려의 무역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꾸나.
성동 거울에 새겨져 있는 배의 모습이란다. 돛을 올린 배가 힘차게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어. 당시 고려와 중국 사이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거울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거야. 외국 상인들은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와 예성강 입구에 있는 벽난도에 닻을 내렸어. 벽난도는 예성강이 황해와 만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단다. 도자가 붙었으니까 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항구에 도 또는 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배가 드나드는 나루라는 뜻이야. 삼전도, 노량진, 웅진 등은 모두 배가 드나드는 나루였단다. 벽난도는 푸른 물결 넘신대는 나루라는 이름 그대로 몹시 아름다운 항구였어. 푸른 물결 넘신대는 벽난나루. 벽난도는 고려의 수도 개경과 퍽 가까웠어. 개경을 둘러싸고 있는 성의 서쪽 대문인 선을문에서 서쪽으로 30리쯤 가면 벽난도에 닿았지. 벽난도는 수도 개경으로 가는 관문이자 국제무역항이었어. 마치 오늘날 인천이 서울의 관문이자 국제무역항이듯 말이야. 벽난도에는 송나라 상인, 서역 상인, 일본 상인, 동남아시아 상인들이 부산이 오고 갔어. 아라비아 상인들도 다녀갔고 고려 사람들은 아라비아를 대식국이라고 불렀어. 아라비아 상인들은 모두 세 차례나 고려에 왔었단다. 이들은 열대지방에서 나는 모략, 베트남에서 나는 향료, 수은 등을 갖고 왔어. 아라비아 상인들은 고려에 오지 않게 된 뒤에도 송나라 상인들을 통해서 계속 고려의 물건을 사들였단다. 벽난도에는 외국 상인이나 사신들이 머무는 건물이 있었어. 건물 이름은 벽난정이라고 했단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벽난도는 외국에서 갓 들어온 새로운 문물을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곳이었어. 그런가 하면 고려의 고유한 풍속이 외국 문물과 만나 맨 먼저 변화를 일으키는 현장이기도 했지. 이런 얘기가 있어. 중국 상인 중에 하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단다. 그는 바둑을 아주 잘 두었는데 벽난도에 장사하러 왔다가 어떤 아름다운 고려 여인을 보고는 탐이 났어.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몸이었지. 그러나 하씨는 여인을 데려갈 작정을 하고 여인의 남편에게 접근하여 내기 바둑을 두자고 했단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그럼하고 했어. 하씨는 첫 판을 일부러 져 주었단다. 그런 다음 두 곡을 걸고 두 번째 판을 벌였어. 이번엔 하씨가 단박에 이겼지. 그러고는 내기에 졌으니 부인을 데려간다면서 배에 싣고 떠나버렸어. 벽난도의 위치. 외성강 입구에 자리 잡은 벽난도가 보이니 벽난도는 개경으로 가는 길목이었단다. 중국 동전.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고려시대 무덤에서 나온 중국 동전들이야. 당시 중국과의 활발한 무역 활동을 짐작할 수 있겠지? 국제무역항 벽난도. 송나라 거란 여진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벽난도에 찾아왔어. 벽난도는 그야말로 국제무역항이었단다. 세모 모양의 돛을 단 배가 아라비아 상인들이 타고 온 무역선이야. 남편은 후회하면서 한탄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단다. 의기양양하게 중국으로 향하던 하씨의 배는 한동안 나아가다가 갑자기 멈춰버렸어. 당황한 하씨가 점을 쳐보니 부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배가 파선하리라는 점괘가 나왔어. 하씨는 어쩔 수 없이 여인을 돌려보냈단다. 이때 여인도 노래를 지어 불렀어. 남편과 아내가 부른 이 노래를 예성강곡이라고 한단다. 그런데 노래 가사와 멜로디는 유감스럽게도 전해오지 않아. 고려 제1의 수출품은 인삼. 고려는 외국과 활발한 무역 활동을 했어. 특히 중국의 송나라와 가장 많이 무역을 했지. 고려와 송나라 사이의 무역은 주로 송나라 상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어. 예전 강국에 나오는 하씨도 그런 상인들 중의 한 사람이었을 거야. 벽난도에 도착한 외국 상인들은 갖고 온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왕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팔았어. 송나라 상인들은 비단, 차, 약재, 책 등을 갖고 와 팔았지. 그 밖에도 물소풀, 상아, 뷰치, 공작새, 앵무새 등등 사치품을 갖고 왔단다. 송나라 상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온 것은 비단이었어.
그럼 고려는 무엇을 수출했을까? 삼배, 모시, 인삼, 종이, 먹 등을 수출했어. 인삼은 약효가 뛰어나기로 소문이 나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었단다. 고려의 종이는 질기고 빛깔이 흰데다가 윤기가 흘러 최상품으로 인정받았어. 송나라 사람들은 좋은 종이를 보면 고려 종이 같다고 할 정도였단다. 그 밖에 잣, 연적, 돗자리, 부채, 나전, 칠기 등을 수출했어. 송나라에서 고려로 오는 백길은 두 가지였어. 산둥반도에서 출발하여 곧바로 황해를 가로질러 예선강으로 들어가는 길, 또 하나는 산둥반도 남쪽에 있는 명주에서 출발하여 황해를 가로지른 다음 고려의 해안선을 따라 올라올 예선강에 이르는 길이야. 신안 앞바다 침몰선의 복원 모습과 목간 1323년경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다가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이 배에는 청자와 칠기, 토기, 목간 등이 잔뜩 실려 있었지. 특히 이 배에서 나온 목간은 배에 실은 여러 짐에 매달려 있던 꼬리표로 짐의 주인과 내용, 수량 등이 적혀 있단다. 그래서 이 배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고려의 먹은 질이 좋기로 이름난 주요 수출품이었어. 사진은 청주시 명암동 무덤에서 나온 것인데 무덤의 주인공이 살았을 때 쓰던 것이라고 해. 앞면에 단산오옥이라고 쓰여 있어. 단산오옥은 단양의 질 좋은 먹을 말해. 금산 인삼밭 약효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고려 인삼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상품이란다. 산둥반도에서 출발하는 길이 거리도 짧고 편리했지만 송나라와 사이가 나쁜 거란이 중국 북부를 차지한 뒤로는 그 길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어. 자칫하면 거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좀 멀더라도 남쪽 명주에서 출발하는 길을 이용했단다. 명주를 출발한 배가 예선강의 벽난도에 짐을 풀기까지는 약 10에서 20일이 걸렸다고 해. 당시의 배는 요즘처럼 디젤 엔진 같은 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바람에 의지하여 독과 넘안으로 항해해야 했기 때문에 계절과 날씨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썼단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거나 태풍을 만나기라도 하면 배가 침몰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 잘 나가다가 거꾸로 부는 역풍에 떠밀려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일도 종종 있었단다. 예선강곡에 나오는 하씨의 배도 아마 역풍에 휘말렸던 게 아닐까? 물살이 험한 곳에 이르면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용왕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지냈어.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의 300석에 팔려간 심청이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심청이가 몸을 던진 인당수도 아마 뱃사공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물살 험하기로 이름난 곳이었을 거야. 활기 넘치는 개경의 시장. 수도 개경은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어. 태조 왕건의 집안은 대대로 해상무역을 해온 집안이었다고 했지. 그래서 왕건은 왕위에 오른 뒤에 수도 개경에 대규모 상가를 짓고 상업을 장려했단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벽난도에서 개경에 이르는 길에는 질비하게 늘어선 가게들이 어찌나 많았는지 비오는 날 그 처마 밑을 따라 걸으면 개경에 도착할 때까지 비 한 방울 맞지 않았다는구나. 개경의 상업이 몹시 발달했던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야. 개경에는 여러 곳에 시장이 있었어. 시장 중에는 시전이란 것이 있었단다. 시전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장이야. 시전은 남대가라는 큰 길가에 있었어. 서울의 종로처럼 쭉 뻗은 큰 길가에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었단다. 종이를 파는 치전, 말을 파는 마전, 기름을 파는 유시, 차를 파는 다점, 만두를 파는 쌍화점 등등 다양한 가게들이 있었어. 청동 거울에 새겨진 배.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신계사터에서 발견된 고려시대의 종이야. 6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